예, 그 전에도 그 말씀드렸다시피 그 재개발의 어떤 절차에 대한 어떤 플로우에 대해서 한번 오늘 그 설명을 한 번 더 설명을 한번 해보겠는데요. 가장 그 기본에는 그 조합 설립, 그 다음에 그 사업 시행인가, 그 다음에 이제 관리 처분 계획인가, 관리 처분 이런 것들은 그 인터넷상이나 그 일반적인 그 재개발 교과서에서 많이 나오는 그 이야기들인데요. 사실 그 조합 설립에서 그 사업 시행 인가가 있지만 그 중간에 아주 중요한 두 단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 촉진 계획 변경안, 촉진 계획 그 변경안에 대한 그 인가를 받아야 되고 요거를 받게 되면 그 건축심의라고 하는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총 건립 세대 수가 몇 세대이고 그다음에 공공 그 기부 체납의 어떤 사이즈라든가 그 위치 이런 것들이 어떤 결정되는 것이 바로 그 요러한 그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 촉진 계획 변경과 이 건축 심의가 어려운 거는 바로 뭐냐면 이 두 가지의 어떤 단계는 그 서울시의 어떤 그 심의를 그 통과하여서 서울시의 인가를 받아야 되는 그 어려운 점이 있지만 이 오히려 그 사업 시행 인가는요 관련 그 구청 그러니까 그 한남 뉴타운 같은 경우는요 어떻게 보면 그 용산구청의 그 인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서울시의 그 인가를 받는 그 촉진계획 변경안과 건축 심의보다는 오히려 그 사업 시행 인가가 조합 입장에서 보면 훨씬 그 수월한 그 단계다 이렇게 그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요 단계는 오히려 그 서울시가 캐치 못한 그 어떤 그 구역 그 관할 구역 구청의 어떤 그 좀 더 그 디테일한 부분에 대한 그 허가권 여기에 그 달려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관리 처분 계획 인가는 역시 그 이 전 단계 바로 그 있죠. 그 전 단계가 뭐가 있냐면 여기서 그 사업 시행인가가 나면은 시공사, 그 건설사를 선정하게 되고요. 이 건설사를 통해서 그 감정평가와 그 다음에 그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그 실제 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그 관리 처분 단계의 그 전 단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시공사가 선정되고요. 그다음에 감정 평가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조사가 그 완료가 되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바로 그 분양 신청인데요. 이러한 그 분양 신청을 그 분양 신청 기간 그 만료일이 바로 그 관리 처분의 어떤 기준일이다. 어떤 그 조합원 명부에 주식 배당을 할 때 어떤 주주 명부 폐쇄일과 같은 그런 그 역할을 하는 것이 그 분양 신청 기간 어떤 만료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바로 그 한남 뉴타운 오늘 제목에 있듯이 5구역이 이러한 그 사업의 어떤 그 단계 중에 가장 중요한 그 어떤 촉진계획 변경안을 지난 그 7월 그 19일이요. 2021년 7월 19일에 그 서울시가 심의를 했는데 총 7가지 그 수정안을 해오라고 서류를 발열했고 그 해당 그 한남 5구역 그 조합은 이것을 그 대부분 그 수용을 하기로 하였는데요. 그 중에 그 아주 그 내용이 아주 그 중요한 내용이 있어서 오늘 바로 그 주제로 삼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촉진계획 변경안의 어떤 그 수정 내용은 뭐냐면요. 총 7가지가 있지만 가장 그 투자자들이나 그 조합원들이 가장 큰 관심을 갖는 부분이 뭐냐면 그 중형 아파트 주거 전용 84제곱미터의 아파트의 그 일부를 그 임대 아파트로 그 전환하라 하는 이런 내용이 있겠습니다. 바로 이 내용은 한남 뉴타운 5구역에만 적용되는 일은 절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내용은요. 2020년 작년이죠. 그 11월 그 19일 그 연합뉴스 그 판을 보시면 그 국토부하고 그다음에 기획재정부, 그다음에 서울시 어떤 그 담당자들이 모여서 서민 중산층의 그 서민과 그 중산층을 위한 그 주거 안정 그 지원 그
주거 안정 지원에 관련된 그 내용을 그 발표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 중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중형 아파트 주거 전용 85제곱미터를 지속적인 그 임대 아파트로 공급을 해서 중형 아파트를 임대 아파트를 어떻게 보면 조성하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이 내용의 어떤 그 발표된 거의 주된 내용인데요. 이것은 바로 그 2025년까지 총 그 6만 3천 채를 그 우선 공급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 2026년부터 그 매년 그 2만 채씩 그 지속적인 그 공급을 하겠다. 이렇게 그 발표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내용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새로운 서울의 그 신규 아파트를 공급하려고 하면 어떻게 보면 나대지 같은 거 큰 부지가 없지만 서울 같은 경우에 어떤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가장 큰 공급의 그 라인은 바로 그 재건축과 바로 그 재개발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재건축은요, 초과 개발 분담금, 재건축을 하게 되면요,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초과이익 환수세도 해당이 되지만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개발 부담금이라고 하는 것을 정부의 납부를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와 서울시가 이 돈을 받아서 돈을 축적을 해서 임대 아파트를 향후에 공급할 때 어떤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개발 부담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재개발 방식에 따른 지역은 이 개발 부담금의 부담을 짓지를 않습니다. 따라서 특히 이러한 내용들은요, 재건축보다는 재개발 지역, 따라서 재개발 지역에서 임대 아파트는요, 일반적으로 총 건립 세대수의 약 15%를 공급하는 것이 도정법상에 나와 있는 내용이지만, 이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재개발 지역에 공급되는 임대 아파트의 규모는 원룸이라든가 아주 초소형의 30제곱미터, 45제곱미터 같이 어떻게 보면 4인 가족이 살기에는 약간 규모가 적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어떤 지난 11월 19일 날 정부 안에 따르면 중형 아파트, 주거 전용 85제곱미터 중형 아파트의 어떤 일정량을 공급하라고 하는 것을 명시해 놓음으로써 앞으로의 재개발 구역에서는요, 이러한 정부 정책에 어떻게 호응을 하지 않는다면 재개발의 어떤 사업의 추진이 매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정부 정책의 아주 유망한 재개발 지역 단지 중에서 한남 뉴타운 5구역이 제일 먼저 해당이 되었기 때문에 한남 뉴타운 5구역만이 바로 이러한 내용을 정부 정책에 호응하는 것이 아니고 한남 뉴타운의 총 4개의 구역, 특히 사업이 5구역보다 빠른 한남 뉴타운 3구역과 2구역 같은 경우는 5구역보다는 사업이 빨리 진행되어 있지만 이러한 정부 정책에 어떤 호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촉진기획 변경안 수정안을 아마 수립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요까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한남 뉴타운 5구역의 촉진계획 변경 수정안 중에서 건립 세대 수에 대한 어떤 변경된 부분을 제가 간단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남 뉴타운 5구역은요, 총 150제곱미터, 주거 전용 150제곱미터, 135제곱미터, 그 다음에 114제곱미터, 그 다음에 84제곱미터, 그 다음에 59제곱미터, 그 다음에 45제곱미터, 그 다음에 39제곱미터, 이렇게 총 8개의 7개 패턴이 한데, 기존의 어떤 안에서는요, 150제곱미터를 총 194개를 짓기로 했는데, 이번 계획안, 계획안의 어떤 수정안에서는 92세대를 짓고요. 130은 원래 없었던 내용인데 205세대를 짓고요. 그다음에 114제곱미터 43평 아파트는 628개에서 446개로 짓게 됐고, 84제곱미터는 565세대에서
797세대로 늘었고요. 그다음에 59제곱미터를 569개를 지려고 했다가 이걸 345세대를 짓고 이거는 계획이 없다가 이번에 각각 168세대씩 건립하기로 그 새로운 수정안이 나왔습니다. 이것을 그 말씀을 드리면 총 여기서 중요한 84제곱미터까지의 그 수정안의 그 내용이 총 그 1540세대다. 이렇게 그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던 중형 아파트의 임대 아파트에 대한 전환에 관한 내용을 그 말씀을 좀 이렇게 어바웃을 얘기를 하면 84제곱미터의 면적 이 790 그 7개에서 일부가 임대 아파트로 몇 개가 빠질 수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45제곱미터와 그 39제곱미터가 있는데 이 두 채를 각각 짓는 것보다 두 채를 하나를 짓게 됐을 때 84제곱미터가 되는데요. 이러한 그 형태로 해서 그 84 중형 아파트를 임대 아파트로 전환을 할지 이런 내용들은 그 조합과 그 서울시가 어떻게 보면 합의된 내용으로 그 앞으로 그 시간을 갖고 그 협의를 해야 되는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그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종전에는 그 기존의 안에서는요, 그 한남 유타운 5구역이 그 84제곱미터까지가 1620세대를 짓기 때문에 그 지분 분할한 물건도 그 84제곱미터에 그 신청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그 제가 그 한 달 전 강의에서 말씀드렸지만 현재 수정안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지분 분할한 물건이 84제곱미터의 어떤 신청 가능성은 한번 그 추이를 지켜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그 말씀을 그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59제곱미터가 이렇게 규모가 작아졌지만 이런 새로운 그 평형대의 소형 아파트들이 나와서 어떻게 보면 내가 향후에 일반 분양을 할 수 있는 그 투자자들한테는 굉장히 그 적은 비용으로 그 신청을 할 수 있는 청약의 기회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많은 분들이 한남 5구역에 신청할 수 있겠다. 이렇게 그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